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시민운동에 발을 뻗고 나서신 국제정치학 박사 박태우 교수님께서 현 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태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광화문 정말 보니까 저도 보수 평론가, 보수 이론을 대변하는 학자로서 살다가 지난 3년간은 이 광화문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투쟁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대선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전략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물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투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몸담았던 우리 공화당 정당 생활을 정리를 하고 다시 자유인 박태우, 보수 지식인, 그리고 보수 투쟁가 박태우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3년 전에도 그 특정 정당에 영입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연설을 하다가 간 기억이 있어서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되는 이제 수준을 넘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보수가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카드와 전략과 결기와 그런 인물이 있느냐, 우리 좀 심각하게 대선을 약 8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어떻게 이 불구적적한 종북주사파 정권, 친중 정권의 말발굽알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지개를 피지도 못하는 보수 몰락의 현장, 보수 분열의 현장,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코가 이 여름장마에 둥둥 떠내려가는 저 어둠의 골짜기로 대한민국이 지금 밀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구할 마지막 포로가 어디냐? 6.25 때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적화되는 대한민국을 막았지만 지금 2021년도 적화되는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전략과 그 세력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 맞습니다. 깨어있는 국민. 일제시대에 구한말에 서재필 박사가 안창호 선생님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깨우침을 강조하고 나라를 구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일제체화에서 36년을 고생하고 그리고 겨우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의 원자탄에 힘입어서 광복을 맞아서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이념 대립으로 남과 북이 갈려서 겨우 반쪽짜리 신화를 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6.25를 통해서 적화 앞에서 신음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나라를 구한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과 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유헌법체제, 헌법정신이 다 뭉그러뜨리고 짓밟히는 현실에서 그거를 구할 세력은 우리 국민밖에 없다. 하나도 국민이요, 둘도 국민이요, 셋도 깨어있는 우리 국민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의도에서 국민이 대표라고 뽑아놓은 저 정치인들 지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들은 여러분을 대변하는 여러분의 대변인도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행할 그런 정치인들이 못 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지들 가족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인천 연수원에서 그만한 부정선거 혐의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천하태평, 일제시대에 나라가 다 망해갈 때 친일하던 놈들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친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씨 정권보다 덜 나쁘지 않은 야당 같지 않은 가짜 사이비 야당 국민의힘이 역사적 소임을 못하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부채질하고 있는 기가 막힌 망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붉은 정권을 연장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화하는 그러한 마지막 전략을 구사하고, 이제 국회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다 짜놨어요. 여러분, 지난 21대 국회 통과된 법률 중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반하고 진정한 국민의 권익보다는 이러한 잘못된 붉은 주사파 혁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난도질당하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는 이러한 엄청난 대한민국 파괴의 시대, 국계 폐괴의 시대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설마 다음에는 정권을 보수가 가져오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도 둘도 다 착각입니다. 보수가 분열되고 무능하고 정통 보수를 대변할 그런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뒤치를 걸고 대한민국이 정통 보수를 세우고 대한민국 보수의 집투표 15%를 견인할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가짜당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고 탄핵이 장당하겠다는,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다는 이준석이나 하태기 같은 그런 잠꼬대하는 못된 그런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주사파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내년 대선을 견인하고 대선을 이기겠습니까?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국가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역량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 대한민국 파괴의 시대, 이 시대에 오직 우리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야권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11명인가 12명이 있고 그 외에 밖에서도 뭐 서너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지율을 1, 2 하는 사람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부역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검사원장을 하고 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권력의 최핵심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고 문재인 정권이 작동하는데 명분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통 보수를 대변하는,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 잘못된 시스템을 확 바로잡고 반공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짜는 그런 혁명적인 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는 인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특정 인물을 비난하고 지금 이곳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12일부터 개인적인 4단계로 격상 도시내용부터 순수한 시민 시위를 제외한 여타 자세히는 모이는 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시민 시위는 순수하게 1인만 진행해 주시고 보호지청 소통 등 여타 집회 시위 형태를 띠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변에 밀집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거리간격을 띄우시고 참관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유튜버 분들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뒤에 이동해서 중간에 1인실가 마무리되면 그때 와서 다시 카메라를 자, 일단 이번 공태가 걸 경우에는 사회성에 처벌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경찰에 자, 그래서 일단은 방역 수칙을 일단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켜주시고, 그렇게 역사관과 국가관이 우리 정통 보수가 원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현장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엊그저께 국가정보원이 뒤에서 박재원이라는 원장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통신망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또 빛이 바랜 남북 위장 평화선을 통해서 내년 대선 전에 우리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현혹하는 이런 못된, 또 인천 연수원에서 그런 엄청난 잘못된 선거의 증거가 있듯이 또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김경수의 드루큰 사건에서 4천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으로 탄생된 잘못된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또 이런 장난질을 국민의 세금과 공권력으로 간첩은 때려잡지 않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역사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체계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오늘날 건국 이후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해 오신 호국영령과 순국소녀들의 그런 뜨거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헌법 전문에 표시되어 있는 4.19 정신, 권력이 타락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저항권, 정치인들은 정신이 부패해서 다 썩어서 양심과 그들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고, 야당이란 야당은 가짜 야당이 돼가지고 지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역사가 다 뭉들어진 그런 현장을 고발하지 않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정치하겠다는 이 썩어 빠진 가짜 정치인들 더 이상 믿지 말고, 국민들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구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우리 후손들이 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많이 제한되고 있을 겁니다. 해외 방역을 통해서 순수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유독히 보수단체의 집회라든지 모임 같은 거를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이 권력이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인지 뭘 위해서 달려가는 권력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잘 지내서 이렇게 뭐해 도대체. 핵무기 하나 폐기 못 시키고 대량 살상무기 하나 감소 못 시키는 이 정권, 가짜의 위장 평화쇼로 또다시 국민과 역사를 속이고 불굴 정권을 연장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목줄을 끊어놓을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대한 외침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이제 막 껄떡거리는 모습으로, 아직은 겉모습은 뭐 그럭저럭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 좌파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해놨는지, 미국에 의해 민주당 의원 50명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촉구 성명서를 내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말로만 한미동맹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좌파 정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교묘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위대한 인물을 발굴해서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 2, 더 빨간 주사파 정권은 아마도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고무찬양죄 7조를 폐지한다는 법률안,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안, 이런 법안들 150석이면 통과되니까 그거 막을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합법들 막는 투쟁 한번 하는 거 봤어요? 가짜 회장 때문에 대한민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은 보수놈들이 더 나빠요. 맞습니다. 소금 같은 역할을 포기한 썩고 분열된 보수가 더 나쁜 거야. 그런 거 보면. 맞습니다. 그들을 믿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7조 폐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난 3년간 주말마다 즐기던 수정을 한 이 광화문이 인공기로 덮이고 간첩들이 활보해도 그걸 제재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안, 제가 그거 읽어봤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뭡니까? 마치 6.25 때 점령당한 지역에서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총회, 주민자치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 조직이 있는데 예산권도 있고, 예? 공직자 출석권 있지, 자료요구권 있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다 장악됐는데 그런 법안까지 통과되면 단결력과 조직력과 사상적으로 분열된 일반 조직들은 다 껍데기만 있고, 전교조나 민노총처럼 조직력이 있는 인사들이, 또 친북, 친중 인사들이 다 거기 점유해가지고 기본적인 행정력을 마비시키면서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는데도 국민의힘에 썩어 빠진 놈들은 텐트 치고 투쟁하는 놈 하나 못 받고 잘못됐다고 기자회견 하나는 못 받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그 잘나빠진 보수 대전수재라는 12명 모여가지고 뭐 간담회라는 거 하는데, 뒤늦게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니까 그 하태경이란 그 얼간이 같은 작자는 부정선거가 됐냐고, 인천 연수원에 그게 그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런 소리 하는 국민의당,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그 젊은 이준석 같은 역사관과 국가관이 없는 잘못된 정당, 그런 정당 가지고는, 그런 인사를 가지고 내년 대선에 이 엄청난 좌파의 기략과 전략을 깨볼 수 있는
똘똘 뭉친 보수의 전략이 나오겠느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도 둘도 보수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없으면 다시 찾아서 8개월 남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인사를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의 15%를 견인할 수 있는, 온몸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함량 있는 역사관, 국가관, 그런 투쟁 경쟁 있는 후보를 찾아서 15%집 도쿄를 만들고, 그리고 온 국민이 대선에서 지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그런 전략으로 함께 세울 때 이 대한민국은 다시 소생할 수 있다. 부정선거 문제 연수월에 그친 것만 가지고 투쟁하도 선거 끝나는데 그런 거 하나 이슈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믿고 선거 치른다고 믿었다는 내년 3월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 후손들은 어려운 나라에 살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법안들 국회에서 통과 못하게 102석 가진 국민의힘은 텐트 치고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하고 투쟁하면서 대선을 치러야지 이기는데, 그 잘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폼 잡느라고 허들떠보지도 않는 이 썩어 빠진 놈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보수는 정신이 부패하고 분열되어 있고 8개월 남은 이 시점에 이 박태우, 지식인 박태우,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좌파들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짜고 장난을 치고 또 저 친중 세력들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해도 아직 우리 국민의 대다수 70%는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서하는 자유우파혁명을 성공시키는 그런 위대한 투쟁을 내년 대선을 맞이해서 전개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시지 않습니다. 저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도 대한민국, 둘도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머리와 그리고 전략을 이런 국민들과 함께 정당을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을 대표해서 자유롭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